안녕하세요. MB모터스 동래형입니다. 오늘은 국산 차량의 대형 세단을 좀 설명 좀 하려고 하는데 EQ900 차량이 이게 들어왔습니다. 저희 단골이세요. 저한테 전에 528 F10 모델 때문에 저랑 인연이 되셔서 미국 항상 오시고 계신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최고급 옵션의 최고의 CC 5000cc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비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 차량 관리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을 좀 두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부분이 문의하시는 게 언제쯤 뭐 하셔야 되나요?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이렇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MB모터스의 동네 형이 바라보는 기준으로만 현재 설명을 드리는 거라고 알고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고객님들한테도 구독자분들한테도 알려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것만 좀 알고 계신다고 하면 추후 차량 수리하는 부분에서 막힘이 없을 것 같아요. 큰 지출도 필요 없을 거고요. 자, 한번 본네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 녀석도 V8 엔진이에요. 한 기통당 4개의 실린더가 들어가 있고요. V6, 이게 V자라는 거는 엔진이 이렇게 V자로 되어 있다고 해서 V입니다. 그리고 8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의 실린더가 있다고 해서 8기통이고요. 고객님이 이 차는 중고차로 사셨습니다. 중고차를 사셨고 키로수는 12만가량 주행하셨어요. 다른 데서 진단을 다 한 상태고요.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이제 단골 샵이다 보니까 누유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찝어 주십시오. 세척한 부분이나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도 세척이 된 건지, 누유가 돼서 세척이 된 건지 하나하나 좀 잘 좀 봐달라고 이렇게 차를 맡겨놓고 가셨어요. 이게 정비와 좀 멀어진 얘기지만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든 시기예요. 힘든 시기인데 이렇게 저를 믿고 이렇게 찾아주시는 이제 구독자분이나 이제 단골분들, 이제 블로그 고객님들 항상 감사하게 느끼고요. 오늘은 좀 더 유익한 정보로 이렇게 남겨보려고 해요. 엔진 오일 첫 번째, 고객님들이 가장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직분사 방식이 되면서 엔진의 열이 상당히 더 심해졌어요. 그러면서 엔진 오일이 옛날과는 틀리게 소모되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해요. 흔히 말하면 세타2 엔진, 그랜저, NF, YF, K5 얘네들 문제가 참 많이 됐었죠. 이런 부분도 왜 저도 잘 알고 있냐? 저도 어떻게 보면 기아 출신이다 보니까 하지만 현재를 기아를 논 지는 한 7년 정도 됐어요. 7년 정도 돼서 수입차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정비다 보니까 국산차, 수입차 안 가리고 다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모든 차량들은 엔진 오일이 이제 표시되게끔 이렇게 게이지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오일 레벨 게이지예요. 이게. 얘를 체크하는 방법은 평지에 놓은 상태에서 시동을 건 후에 10분에서 15분 정도를 놔뒀다가 오일을 찍어보면 오일 양이 정확하게 찍혀요. 얘도 한 15분 정도가 지났고요. 엔진 상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도 보면은 엔진 오일이 레벨이 지금 현재 로우에서 약간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일이 먹고 있다라고 보셔야겠죠. 누유가 없다라면. 엔진 오일 양이 여기까지 채워야, 뭐 풀까지 마킹된 데까지 채워야 가장 좋습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항상 중간이 가장 좋습니다. 중간이. 풀하고 로우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 디자인 커버를 탈거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녀석은 흡기 메뉴 홀더입니다. V6 계통으로 가다 보니 요즘 신형들은 대부분 이렇게 알루미늄이 아닌 플라스틱으로 많이 이제 형성이 돼 있어요. 이게 뭐 단가 절약의 문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알루미늄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플라스틱 이것도 뭐 쉽게 뭐 망가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절대. 하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알루미늄 때가 더 좋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싶고요. 직분사 방식이냐 아니냐 아시기 좋은 거는 그냥 GDI라고 써 있으면 다 직분사 방식입니다. 가솔린 다이렉트 인젝션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고압 펌프가 여기에 달려 있다 보니까 연료 고압 펌프가 달려서 바로 연소실로 분사를 한다고 해서 펌프에서 인젝터로 바로 싹 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의 차량이에요. 여기서 가장 정확한 답을 알려드릴게요. 정비사들한테 와서 엔진 오일 갈 때 됐나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엔진 오일을 찍은 상태에서 이렇게 보더니 갈아야 돼요 라고 하면 솔직히 이거는 신빙성은 없어요. 완전 새까맣지 않은 이상은. 에어클리너를 보면 이 차량이 어느 정도의 키로수를 땄다라고 저희는 알 수가 있어요. 이물질이 얼마만큼 쌓였냐. 시꺼멓게 됐으면 한 10,000km, 완전 막혔다 한 15,000km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대략적으로 제가 고객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엔진 오일 안 보고 에어클리너만 딱 본 다음에 사장님 이거 한 8,000km에서 10,000km 타셨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에어클리너를 어느 정도 탔을 때 어느 정도 들어오지고 그걸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고 저도 궁금하니까
그렇게 해봤었거든요. 아까 흡기 매니폴드 설명하다 넘어갔는데 직분사 방식 차량들은 흡기 밸브 클리닝이라는 거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오일이 먹다 보니 밸브 사이에 카본 슬러지들이 상당히 많이 끼어요. 매뉴얼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현재 뭐 현대기아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5만 킬로 내지는 한 번씩은 해주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거리 주행을 고속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대략 한 7만 킬로 내지를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휘발유 차량들은 인젝터 클리닝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리고 인젝터 클리닝은 저희는 안 합니다. 위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들, 흡기, 엔진 오일, 그 다음에 부동액 쪽. 부동액 찍고 넘어갈게요. 부동액 왜 갈아야 됩니까? 첫 번째, 과열. 그다음 냉각이 잘 안 된다. 세 번째, 각종 전기류를 나가게 할 수가 있어요. 전장들을. 근데 이렇게 말하면, 발전기가 왜 나가? 냉각수가 안 좋은데. 아씨, 돌팔이야? 아니요, 절대 아니고요. 냉각 계열의 냉각수의 냉각 기능이 떨어지면 냉각회는 그만큼 많이 돌 것이고요. 그거를 돌리기 위해서는 발전기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발전기는 나중에 배터리에 대한 전기를 또 빨아먹을 거고요. 그게 냉각수 하나가 미치는 영향이에요. 부동액 하나 때문에 그 발전기도 사망할 수 있고요. 냉각팬도 나갈 수가 있고요. 배터리도 나갈 수 있다는 거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고요. 아마 이 부분을 참고한다고 하면 차량 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위에서는 그 정도만 이제 관리하시면 되고, 플러그 코일도 있다. 참, 플러그 코일. 백급 플러그라고 해서 한 10만 킬로까지는 이제 주행이 가능해요. 예전에 있던 차량들은 대략 한 4만 내지 5만 정도. 주기적으로 관리는 하시는 고객님이라고 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맞춰서 해드리는데, 코일들은 솔직히 15만, 16만, 20만까지도 가는 차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차량들 이상 없는데 가르라고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둑놈으로밖에 안 보이시는 거거든요. 저희가 말해도 제품상의 이제 수명에 따라서 조금씩은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뭐 엔진 경고등이 들어온다던가 찐빠를 한다던가 실화 관련 코드가 올라온다던가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플러그 쪽부터 이제 좀 한번 손 좀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스로틀 바디. 이 스로틀 바디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이 클리닝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0ml 탈거를 하면 그 안에 있는 카본 슬러지들을 이제 닦아서 하는데 저희는 이제 한 15,000km 내지 20,000km대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이제 올려볼게요. 와이퍼. 자, 얘기 안 했다. 이 실장. 와이퍼는 비 오는 날 닦아보세요. 안 닦이면 그냥 하세요. 그러면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4륜 구동의 차량이라 그 풀옵션 차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대우, 뒷대우, 4륜, TC 뭐 다 들어가요. 오일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브레이크 오일 같은 경우에는 4만 킬로 내지에 교환을 해주세요. 4만 킬로 내지에 왜 교환을 하냐? 현재 브레이크 오일이 주행하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끊는 점에서 생기는 수분들이 밑으로 깔아앉게 되면 에어가 차요, 에어가. 그러다 보면은 요즘에 사고 나거나 뉴스를 보면 많이 나오죠. 스펀지, 베이퍼로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 현상이 일어나시게 되면 브레이크를 딱 밟아도 밀려요. 한 번 더 밟아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누가 사고 나는데 미끌리는데 이렇게 밟는 사람이 어딨어 세상에. 그냥 딱 밟았는데 뻥 이렇게 나는 거예요. 브레이크 오일 주기는 정확하게 안전상의 문제들 지키셔야 돼요. 디스크 전에 영상 다룬 게 있는데 연마하지 마세요. 국산차가 됐던 수입차 됐던 연마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자, 이제 뒤 차량은 떠서 뒤로 와서 디퍼런셜, 후륜 디퍼런셜이에요. 그 다음에 전륜 디퍼런셜도 있겠죠. 4륜이니까. 디퍼런셜 오일 같은 경우에는 2만에서 2만 5천 킬로 잡습니다. 뭐 6만인데 안 갈았는데요. 가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거 통째로 나가면 수입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싸요. 지금 재고도 없고 물건도 딸리고 국산 차량도 아마 요즘에 반도체 쪽이 좀 많이 힘들어가지고 아마 물건 공수받기가 되게 힘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 디퍼런셜을 잡아주는 플렉시블 커플링이라는 건데 전에 우리 푸과장한테 여기다 삼겹살 구우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스갯소리고 연탄처럼 생겼기 때문에 플렉시블 커플링을 연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크랙이 가면 이 부분도 이제 교환해 주셔야 돼요. 주행하다 보면 진동 떨림 들어오는 것들 이런 부분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자, 그리고 앞으로 오셔서 이쪽에는 이제 미션 오일팬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미션 자체도 한 8만 킬로 내지에서 6만 킬로, 시내 주행이 많으신 분들은 6만, 고속 주행 많으신 분들은 8만 정도 교환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야기니까 이거는 참고하시고 정비하면서 도움되시라고 만드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만 맞춰주셔도 비용 절감이 상당히 많이 될 겁니다. 미션이 나간 다음에 가면 뭐 하실 거예요? 그죠? 다음은 미션 뒤에 바로 TC가 있는데 TC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4만 킬로 내지 한번 교환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TC인데 미션 오일이랑 비슷해요. 미션 오일이랑 비슷한 오일이 들어가고 특별하게 뭐 문제되는 오일은 아니고 미션 오일을 집어넣는 경우도 많고 미션 집에서는 왜 그냥 같은 성분, 같은 점도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뭐 에쿠스라고 해서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우리 국내 차량들 다 모든 차량들에 비교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하신다고 하면 앞으로 차량 관리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꼭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안 하시더라도 브레이크 관련, 엔진 오일 관련은 필히 맞춰주세요.
브레이크는 생명이에요. 잘못되면 그냥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엔진오일 같은 경우에는 내 호주머니 다 털립니다. 호주머니. 오일이 붙어버리면 무조건 엔진 바꿔야 돼. 보링이에요. 보링이나 바꾸나 의미가 없어요. 금액은. 그때 와서 후회하지 말고 엔진 오일은 주기적으로 잘 관리. 가까운 카센터 가서 어느 정도 그것만 하셔도 차 10년 이상 탑니다. 요즘에 나오는 거 진짜 할 게 없어요. 할 게. 고장도 없고 누유도 없고 진짜 잘 만들었어요. 자, 브레이크 패드는 언제 교환하나요? 다 달면 갈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국산 차량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패드가 다 달면 그 삐삐삐삐삐삐삐 소리 나게끔 철심이 브레이크 패드 앞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우디 차량의 브레이크 패드 교환하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마모를 알려주는 게 하나도 없죠. 여기 부분에 보면 홈파인 게 뭐냐면 센서예요. 수입 차량들은 이렇게 센서로 감지를 해서 위험합니다. 교환하십시오를 알려줘요. 그러면 그 경고등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배선이 이렇게 두 가닥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근데 여기서 달다 보면 한 가닥 잘라지죠. 브레이크 패드 다 달았네. 센서 끊어졌다. 감지를 해서 모니터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국산차는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철심이 약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는 만큼 얘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디스크를 다서 삑삑삑삑 소리 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이에요. 수입 차량 같은 경우는 절대 소음이 난다고 해서 브레이크 패드가 다 단 건 아니에요. 그분이 약간 좀 틀리다라는 거 좀 알려주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 국산 차량 같은 경우는 이미 소리가 난다는 거는 그때 시기말 놓쳐버리면 무조건 그냥 달아버려요. 그냥 디스크가. 왜냐면 그 핀이 갉아먹는 거니까 그 부분을 갉아먹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딱 중요한 건 바로 가야 돼요? 아니요. 500km에서 1000km까지 운행이 가능해요. 경고등이 들어와도. 주기가 넘어가 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마모가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여름철이든 이제 겨울철이든 이렇게 관리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게 매번 뭐 정비만 해서 이렇게 뜯고 붙이고 이렇게 올리기보다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어느 주기 때 어떻게 교환을 해야 된다라는 거. 제가 이렇게 이제 차량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엔진 오일은 노란색으로 체크가 돼 있고 게이지를 뺐을 때 엔진 시동을 끄고 5분에서 15분 정도 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있다가 체크하신 다음에 로우와 풀 사이에 들어가 있으면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엔진 오일 색상으로는 절대 주행거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에어클리너 탈거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점화 플러그 10만 킬로 정도 운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흡기 클리닝은 제가 아까 6만 정도에서 5만 이렇게 얘기했을 건데 그 정도 때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인젝터 클리닝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냉각수 2년 내지 4만 킬로인데요. 네, 요즘에는 이누겔이라는 부동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오래 가기도 해요. 브레이크오일 4만 킬로 내지에서 5만 킬로 그 정도 잡아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미션 오일 8만 킬로 내지, 고속주행 8만, 시내주행 6만 정도 잡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디퍼런셜 오일 2만에서 2만 5천 정도, TC 오일도 3만에서 4만 정도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브레이크 패드는 소리 나면 교환하십시오. 네, 와이퍼 안 닦이면 갈면 돼요. 그리고 추후 뭐 궁금하신 사항들을 뭐 글로 남겨주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찍어서 올려보는 시간도 가져볼게요. 오늘은 차량 관리 이렇게만 해도 10년은 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영상을 한번 찍어보자 해서 우리 실장님 보고 국산차가 들어왔길래 이렇게 찍었어요. 저희가 이제 설명하면서 점검도 해보고 그 전에 와서 다 확인했던 차이기 때문에 상태는 상당히 중고차에 비해서 엄청 좋아요. 저는 이 차를 사라고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관리 상태나 이런 부분들은 좋았습니다. 근데 고객님께서 의뢰하신 거는 오일 종류들 싹 다 갈아주세요. 실내 공기 필터부터 싹 다. 저희 단골이기도 하지만 한번 잘 만들어서 우리 고객님 오래오래 탈 수 있도록 작업을 할 거예요. 근데 1부, 2부 나눠야 되냐? 1부 정도로 남겨놓고요. 이제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는 작업하는 과정들 한번 담아볼 건데 한번 많이 도움 되시라고 정비 이제 관리하고 어떻게 클리닝이 들어가고 어떻게 갈고 이런 과정을 한번 남겨볼게요. 한번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